좀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할 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합의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동안 벌었으니까 뭐 감당이 가능한데 합의금이 뭐예요? 고소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뭐 합의금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왜 고소를 해요? 제가 의도를 한 게 아닌데 이제 중국 구매대행 상품을 가져오다가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누군가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지재권이라든지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게 갖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이제 가져와서 팔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건 알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팔다 보니까 고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경찰 조사 가보고 이러다 보니 제가 나름 멘탈이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싶었는데 경찰서 가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수사하는 거예요? 아니, 조사? 이렇게 조사관이 다 조사를 해요. 뭐, 어디 사냐, 뭐, 누구냐, 뭐, 이렇게부터 해서 왜 팔았냐, 알고 팔았냐, 뭐부터 해가지고 몇 개나 팔았냐, 뭐, 다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이걸 질문을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뭐 하러 온 거지?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피해서 하시더라고요. 몰랐죠, 저도. 그런 걸 이제 피해서 해야 된다는 걸. 이제는 이제 잘 알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알죠. 그럼 합의한 겁니까? 합의를 한 데도 있고, 합의 안 하고 그냥 수사에서 그냥 혐의 없음 종결로 나기도 하고, 뭐 제가 의도성을 갖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고생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조심해야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게 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고소한 사람은 네. 중국인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고소를 정말 내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면은 합의를 하고 내가 정말 그럴 텐데 많은 업체들이 약간 합의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에이전시라고 해서 법무법인 쪽이랑 연탁을 해가지고 폰트 장사하듯이? 네, 그쵸. 법무법인도 그 코로나 시기에 사실 업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배고팠겠지. 그런 것도 업체들 이제 찾아가지고 결탁해가지고 딱 합의금만 노리고 고소 취해주는 조건 합의금 내놔라. 좀 이렇게 악질적인 곳들이 있더라고. 물론 당연히 이걸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갖고 아예 딱 그것만 노리고 하는 법인들이 있더라고, 법무법인이.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은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셀러들 사이에서는 이제 소문이 났죠. 이건 절대 조심해야 되는 업체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그래서 뭐 여전히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잘 취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법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좀 제일 그랬던 것 같고. 그러네. 네. 두 번째는 결국엔 이게 사람 문제더라고요, 사람. 사람. 사람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뭐 CS라든지. CS는 직원이라든지. 저는 뭐 이제는 크게 이 레벨에 있다고 보면은 아주 낮은 단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CS 문제도 되게 힘들긴 했지만 이제는 CS 문제가 그렇게 문제의 수준에서는 레벨에서는 높은 건 아니다. 이게 사이즈가 되게 많고 네. 디자인도 굉장히 이게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CS도 상당히 이게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브랜드별로 차이가 나도 한 5mm 이상 차이가 안 나니까 거의 다 자기들을 알고 심지어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온라인이 더 싸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CS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조금 CS가 있는 편인데 또 브랜드별로 핏도 다르고 좀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CS는 중국 구매 대행 할 때랑 비교하면 진짜 거의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이고, 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사람. 직원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혼자 하다가 네. 이제 직원을 써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언제세요? 저는 사실 사무실 차리자마자 바로 직원 채용했어요. 왜냐면 난 더 커져야 되니까. 내가 그냥 이거 1인 기업 하려고 회사 나온 거 아니다, 절대. 나는 더 큰 회사를 차릴 거고 더 큰 회사를 만들 거고, 그래서 무조건 직원을 뽑아야 된다. 직원을 뽑았죠. 직원은 사실 지금까지도 같이 일을 하고 그 첫 번째 뽑았던 직원은 잘해주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2인 기업에서 3인, 4인 이렇게 조금 더 커질 때 이때가 더 오히려 문제더라고요. 첫 번째 직원은 내가 어쨌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수발이 될 수 있는 나랑 영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직원을 이제 뽑아놨는데 이제 두 번째 직원부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직원이랑 문제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채용을 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30살? 여성분이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며칠 안 됐는데 자기를 좀 정규직으로 써줄 수 있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나이가 있어서 충분히 무슨 심정인지 이해하고 뭐 나이가 있는 것도 이해하는데 우리도 아직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커지면은 채용 1순위로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프리랜서로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죠.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 오케이를 하고 한 2주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풀타임 일하기로 한 날 하루를 일하고 그게 8월 31일이었거든요. 9월 1일 날 새벽에 카톡이 딱 왔어요. 자기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오늘 못 나가겠다고. 당일날? 당일날 9월 1일 날 하루 풀타임 일하고 둘째 날 그러면서 자기 이런 거 급여 계산해달라고. 와, 이게,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회사 다닐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있던 부류가 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취업하려고 하고 그냥 뭐 비슷한 공대에 나와가지고 공부하던 친구들 뭐 선후배였으니까 나랑 뭐 회사에도 또라이는 있긴 하지만 어딜 가나. 근데 이렇게 내가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제가 생각했던 상식 라인은 여기인데 여기 이 있어요. 사람 상식 라인은 여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상식인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군대 이후로 처음 느껴본 거야. 군대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와,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직원까지 염두를 해두고 어느 정도 마음을 주고 이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그때 처음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직원 채용하는 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뭐 그렇게 뭐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다닐 수 있을 만한 회사에서 다녔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진짜 조그만 회사고 뭐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고 조석이요. 진짜 그런 회사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 회사 규모, 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면은 결국 지원하는 사람,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충분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겠구나. 그때 딱 느꼈죠.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는 했어요.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근데 그게 뭐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게 있고. 근데 딱 막상 이걸 현실로 맞닥뜨리니까 이거 진짜 내가 주소기업 사장이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있었는데 두 번째 또 직원 채용할 때 다시 두 번째? 그동안 그 뒤로는 그래서 계속 파트타임만 채용을 했어요. 알바로? 아예 쪼개가지고 뭐 주휴수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알바 형태로만 이제 채용을 하다가 작년 초반에 이 브랜드 유통이 커지면서 제가 중국 구매된 수입 브랜드 유통 3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아울렛도 다녀오고 뭐 중국 구매 대행도 챙겨야 되고 수입하는 것도 챙겨야 되고 3가지 사업을 아무리 직원 파트타임 있어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채용할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한 명 친구를 채용을 염두에 두고 정부 지원금도 신청을 해놓고 이 친구는 무조건 이제 일 어느 정도만 하면은 내가 직원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일도 곧잘 하고 나쁘지 않게 하는데 살짝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뭐 좀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막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게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뭐 내 만족도에 100% 만족하는 직원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 당시가 작년 5월이었는데 6월부터 이제 우리 정규직으로 가자 계약서까지 쓰고 앞두는 시점이었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좀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하던 일만 마무리하고 이제 가라고 해서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직원으로 이제 염두를 해다 보니까 부친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가보는 게 도리니까 아주 먼 지방은 아니고 그냥 경기도권이었거든요. 아, 그래도 가봐야겠다. 갔는데 장례식장을 갔는데 없는 거예요. 아, 그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연락 두절. 한두 시간을 그 장례식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돌아왔는데 밤에 늦게 연락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가족장으로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집에서? 네. 집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손님 그 조문객 안 받고 그냥 집에서 뭐 지내기로 했다. 산뜻 이해는 안 됐지만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긴 했는데 그래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데 갑자기 그렇게 그 돌아가신 분을 막 어떻게 병원을 옮기고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의심이 들어서 그 제가 알고 있던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돌아가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출근을 하고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끝까지 좀 발뺌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랑은 더 이상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의사를 물어보고 끝까지 뭐 핑계를 대서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이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채용을 안 하게 됐어요. 한 2번 정도 이제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와, 이거 내가 이 진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 회사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 관리하는 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인력 구성을 아무래도 그 대기업처럼 뭔가 뭐 서류 전형, 뭐 필기, 면접 1차, 2차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면접이 한 번이 전부고 사실 뭐 그냥 이력서 넣은 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면접 때 가급적이면은 질문을 많이 하고 면접 때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필터링을 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 제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안 지킨다. 다음에도 안 지킬 확률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걸러요. 뭐 그 사람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거르고 파트타임으로 가급적이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괜찮을 거 능력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다음에 한두 달, 최대 3달 정도 퍼포먼스를 보고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정규직 채용을 하죠. 근데 단 이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조그만 회사였는데 이만큼 늘어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전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랑 혹시 같이 일을 하겠냐? 그렇게 맞으면은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직원분들은 제 비전이나 가치를 좀 이해를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MBTI라도 한번 확인해요. 그 사실 제가 이제 MBTI가 ESTJ라고 엄청 계획적인 그런 형태거든요. 직원들도 알아요. 제가 엄청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는 걸. 그리고 저는 계획에서 벗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제 스타일에 맞춰서 가려고 하죠. 제가 어떤 뭐 연간 신년 계획 이런 거 얘기하면 대표님은 뭐 저래서 저렇게 계획을 세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좀 일을 해야겠구나. 그거에 맞춰서 제가 어느 정도 태스크도 할당을 이렇게 해줘요. 회사에서 어쩌면 제일 맞았던 게 저는 외국계 회사 중에 독일 회사를 다녔는데 시스템이 진짜 잘 되어 있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계획 세우고 합리적이고 이것대로 실행되는 게 그때 보고 배운 거를 최대한 회사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죠. 최대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뭐 직원들 간에 불합리한 게 없도록 그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겠다. 직원이 한 명인 거하고 네, 그렇죠. 이게 2, 3, 4명 늘어나면 네. 또 이 사이들 간에서도 또 그죠. 그걸 제일 걱정을 했어요. 사실 뭐 결국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제일 많이 했던 회의가 저희 회사에서는 그레이존에 관련된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죠. 이 팀이랑 이 팀이랑 있으면은 원래 이 팀에서만 일을 했다고 하면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팀 분리가 되면 결국 영역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요 그레이존은 이 팀에서도 이만큼은 일을 해야 되고 이 팀에서도 이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됐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영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많아져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이건 니네가 하는 거지, 이건 니네 팀에서 하는 거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레이존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회사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 회의를 직접 임원도 참여해서 하고 뭐 팀장도 참여하고 그 의견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1명에서 2명이 되고 1명, 2명일 때는 뭐 누가 그레이존이 없죠. 다 해야죠. 제가 포장하고 아울렛하고 상품 올리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입출고하는 파트 있고 마케팅하는 파트 있고 CS 담당하는 파트 있고 나눠지다 보니까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원래 제가 하는 건데 이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미루다 보니까 나한테는 피드백이 늦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되겠구나.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직원들한테. 그럼 이제 공감을 좀 합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인풋을 자꾸 주죠.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아니면은 요거는 이쪽 파트에서 좀 더 할당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쪽에서 서포트를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 회사가 더 커지면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회사에서 배운 게 있다면 딱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블라인드 앱에 막 올라오는 아니 앞으로도 직원 네. 뽑으실 거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뽑아야죠, 나는, 계속. 나는 우리 회사는 이런 네. 인재를 원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이제 제가 딱 회사 나오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는 청년 창업 5명 고용. 이거 하면은 그래도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 회사다. 그래도 이 취업이 어려운 시장에 그래도 한 5명은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4명 채용을 해서 이제 1명만 더 채용을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딱 비전을 제시할 때 그걸 제일 많이 말해요. 우리 회사에는 한계가 없다. 리미트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뭐 브랜드 유통도 하지만 계속 신사업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여기서 너가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할당을 해주고 너에게 권한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저랑 성장, 비전 이런 걸 보고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광교에 있습니다. 아, 네. 수원 광교에 있습니다. 네. 호수도 조금 보입니다. 당장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격리 면제가 되잖아요. 해외 격리 면제되는 국가들 대상으로 브랜드 유통을 좀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해외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어서 뭐 어쨌든 저희는 리미트 없이 계속 발전하려고 합니다.